우리가 차는 시계, 또 뭐 매일 쓰는 휴대폰, 그다음 컴퓨터, 뭐 요즘엔 자동차까지 이 세상 모든 전자제품 안에 있는 반도체에 우리의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특히 반도체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식각 분야의 탑으로 무려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지사가 있는데 한때 이 기업 매출의 25%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될 거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캠퍼스를 오픈하기도 했어요. 이 기업의 창업자는 중국 광둥성 출신으로 어릴 때는 전쟁 때문에 남베트남, 홍콩으로 옮겨 다니는 피난 생활을 했지만 청년이 돼서는 미국에서 이 기업을 창업하고 또 성공시키면서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킨 아메리칸 드림의 레전드가 됐는데요. 이 성공 신화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한때 불었던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최근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지금의 5천억 달러, 688조 원 정도에서 6년 뒤에는 2배로 커질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을 이끌어 나갈 인력과 또 커지는 규모만큼 동반되는 환경 문제가 함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소개할 이 기업은 반도체와 메타버스를 합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세미버스 솔루션이라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고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흥미로워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소개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래 먹거리로 꼽는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램리서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램리서치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경제나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S&P 500에 속해 있는 굵직한 기업이고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회사 중 한 곳입니다.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은 15% 정도인데 특히 반도체 8대 공정 중 식각 분야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식각 기술이 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먼저 램리서치가 어떻게 세워진 기업인지 그 탄생 과정을 창업주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램리서치의 램, 데이비드 램은 1943년 중국 광둥성에서 태어났지만 중일 전쟁을 피해서 가족들이 베트남의 호치민으로 이민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램의 부모님이 램과 형제들을 홍콩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1956년 다시 거처를 옮기게 된 램은 홍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그 학창 시절 때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진학해서 공학과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MIT에서 화학공학 박사도 땄는데 플라스마 합성에 대한 논문을 써서 냈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램은 이후에 플라스마 식각 기술로 회사의 이름을 알리죠. 수학과학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좋아했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좋아하는 게 별로 인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이제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과학은 좋아하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수학도 그렇고. 저는 좀 좋아하게 태어난 편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전공도 아마 그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대학원까지 졸업한 후 램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에 취직한 걸 시작으로 또 HP에서 일했는데 플라스마 에칭, 식각 기술을 연구하는 일을 맡았다고 해요. 그런데 램이 연구원으로 일하던 1970년대 반도체 업계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게 반도체 회사들이 원래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가 점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데 힘을 쓸 게 아니라 반도체 그 자체를 만드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깨닫고 반도체 장비 만드는 일은 이제 다른 업체에 맡기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램이 반도체 장비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걸 느꼈고 내가 직접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업계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이 반도체가 발전할수록 반도체 회사들은 더 좋은 장비가 필요했고 품질이 좋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부족한지 그걸 다 느끼고 있었는데 이걸 소화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램이 창업 결심을 하죠. 그다음 사업 계획서를 써서 투자자를 물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램의 계획을 듣고는 아주 흡족하게 엄지손가락 2개를 탁 치켜 올리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 1호 투자자가 바로 인텔의 공동 창립자이자 실리콘밸리의
시장님으로 불린 전설의 인물 로버트 루이스였죠. 이렇게 세워진 램리서치는 정말로 승승장구를 했고 창업 1년 만에 8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가치로 따지면 230만 달러, 3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 램은 근데 초심자의 운이 따랐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램리서치가 세워진 1980년이 미국 의회가 자본 이득세를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벤처 산업이 막 성장하고 있었을 때라고 해요. 근데 실력을 갖춘 사람한테 운이 찾아온다고 하죠. 사실 이때 반도체 장비 사업에 나선 또 다른 굵직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램은 실제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필요한 부분을 정말로 신경을 써서 장비를 만들었고 다른 기업들이 3만 5천에서 5만 달러 정도의 장비를 이제 팔 때 램은 정말 자신감으로 16만 달러의 장비를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램리서치가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식각 기술인데요. 이 식각 기술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정말 짧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반도체는 뭐냐? 사전적으로는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 중간 정도인 물질이죠. 그래서 반도체인 거고 영어로는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은 과학계에서 말하는 반도체고요. 우리가 평소에 흔하게 말하는 반도체는 의미가 조금 확장이 됐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상태의 규소, 즉 실리콘으로 이렇게 길게 뽑은 다음에 싹싹싹 잘라서 웨이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웨이퍼에 여러 공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넣어서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도체 성질로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낮은 온도에서는 전기가 잘 안 통하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전기가 잘 통해서 1과 0 혹은 온 오프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인데요. 이 반도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리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를 썼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과학계에서 쓰는 반도체라는 말로 치면은 트랜지스터도 반도체거든요. 옛날에 오래된 전자제품 같은 거 열어보신 분 계시려나? 저는 이제 옛날에 고장나다 싶으면 이렇게 뜯어가지고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열어보면은 라디오나 옛날에 오락실 같은 데 가면 그 안에 그 초록색 기판 있고 알록달록 뭐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막 만지면 오돌돌하고 가끔씩 이렇게 상처 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 저항, 커패시터, 트랜지스터 그렇게 붙어있는 기판이거든요. 그런 작은 소자들을 전자 회로화 시켜서 작게 만들어서 직접 회로로 만든 걸 반도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에 이제 홈을 파서 회로, 전기가 통하는 길을 만드는 공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전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필요한 부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정확하게 잘 깎아내야 됩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 그 공정을 바로 식각이라고 해요. 이게 영어로는 애칭이라고 하는데 애칭이 판화잖아요. 판화를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식각 공정 같은 경우는 나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식각을 고르게 균일하게 하지 않으면 깎아낸 모양이 부위별로 다르게 돼서 이 반도체 칩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식각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학 용액으로 깎아내는 습식 식각이 있고 또 가스나 플라즈마로 깎아내는 건식 식각이 있습니다. 습식보다는 건식 식각 기술이 좀 더 각광받고 있는데요. 습식 식각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깎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이제 습식이다 보니까 건조 단계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패턴이 그 건조 과정에서 붕괴될 위험도 있다고 해요. 반면에 건식 식각은 원하는 대로 패턴과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고급 공정 기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 신발 먼지 털 때 물로 하면은 신발 젖고 바람으로 하면 안 젖고 싹싹 먼지만 날아가잖아요.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건식 식각 방식이 있는데 바로 극저온 식각입니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극저온 식각은 정밀도와 균일성이 뛰어난 기술이라 미세한 구조나 고해상도 공정에 유리하다고 해요. 이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1981년에 이미 최초의 플라스마 식각 장비를 출시했었습니다. 창업자 램이 회사를 차리기 전 연구원으로 일할 때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식각의 완성도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장비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기술이 발전할수록 반도체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그 크기에 굴하지 않고 반도체의 성능과 수율 또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밀하게 식각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램리서치는 1980년 이후로 계속해서 식각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 분야에서 1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공학도 있고 화학공학도 있고 뭐 재료공학, 건축공학 이런 것들 중에 고민을 했는데 전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계는 일단 눈에 보이고 여기 턱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자동차 굴러가는 이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약간 공학의 제일 기초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긴 했지만 갔더니 300명 중에 남자 296명, 여자 4명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계공학과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었죠.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반도체 장비 산업의 탄생, 그리고 시각 기술의 발전까지 모두 함께한 램리서치가 보고 있는 반도체의 미래는 뭘까요? 램리서치는 1년 전부터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세미버스 솔루션으로 공정 비용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말한 건데요. 이 디지털 트윗,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모델링해서 가상의 팹, 공장을 만들어서 물리적인 실제 세상과 가상의 세계를 상호 연결해서 기계와 인간이 가장 각자 잘하는 일을 하는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램리서치는 세미버스가 실현만 된다면 반도체 업계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갈수록 부족한 인력 문제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AR 글라스로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력과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엔지니어가 실시간으로 원격 소통하는 환경을 구축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장과 같은 상황에서 차세대 반도체 엔지니어를 교육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처럼 반도체 시장이 6년 만에 2배로 커지게 되면 그만큼 환경 문제도 뒤따라오게 될 텐데, 예를 들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반도체의 재료라거나 식각에 쓰이는 가스라거나 점점 늘겠죠? 그것도 이제 세미버스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장비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공정 최적화를 실현하겠다는 건데요.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차세대 칩을 설계할 때 약 80번 정도 실험을 하고 비용이 15만 달러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머신러닝을 도입한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그 개발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말 큰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의 드라마 같은 성공 신화부터 반도체 시각 기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메타버스가 결합한 반도체 산업의 미래까지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는 이 반도체가 이제는 그냥 누군가 과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로라도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아이코닉은 다음 또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